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늘 대정부 질문이 취소가 된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고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된 겁니까? 네, 이 국회 행사에 참가했던 인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닷새 전이죠.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그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 회장의 부인과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 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토론회에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상당수 참석했다는 겁니다. 450여 개에 달했던 이 좌석도 꽉 들어찼었고요. 그래서 여야는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를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정치통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등이 줄줄이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의원 총회를 위해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총을 취소하겠다. 국회 본회의도 여야 간 긴급하게 수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토론회가 열렸던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폐쇄하고 대회의실이 있는 의원회관 2층 각종 회의실도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고정희 기자, 해당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 닷새 전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심재철 원내대표, 이 전희경 의원,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과 이 세 의원과 관계된 의원 보좌관들이 오늘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 대표는 오전 중 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서 이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심 대표는 토론회 당시 하 회장과 3개의 좌석 정도가 떨어진 곳에 착석을 했으며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직 심 대표 등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외관상 드러난 경우는 아직 없다는 뜻도 전해왔습니다. 여야는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합의할 계획이지만 만약 토론회 참석자 중에 감염자가 나온다면 국회 본회의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엄청난 후폭풍, 입법 공백이 발생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 이 상당수 언론사들도 미래통합당을 출입하는 이 자사 기자 등을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 국회 전체가 현재 초긴장 사태 속에서 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국회도 초긴장 상태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도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예비 후보들 제대로 선거운동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국회의원 선거도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성엽 조금 전 호남 기반 3당이 민생당으로 합의를 해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유 대표 오늘 오전 열린 대한신당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 코로나19 추경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대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총선 연기 결정 사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연기 가능하긴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을 대통령이 판단해서 지자체장과 협의해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 돼 있는데요. 하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말까지가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 말인데요. 총선을 연기하더라도 최대 한 달 반 정도밖에 연기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총선을 연기할 경우 그 후 폭풍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총선 연기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은 총선 연기 대신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 배부 등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일부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연기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어떤 반응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추경 예산안 곧바로 편성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즉시 추가 경정 예산안,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즉각 국회 심의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재 잡혀있는 예비비 3조 4천억 원의 신속한 집행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추경 논의를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말고 긴급재정 투입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정치권의 추경 논의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유성엽 대표도 추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겠다고만 하면은 큰 논쟁 없이 바로 추경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에 7조 5천억 원, 메르스가 발발한 2015년에는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피해가 훨씬 이전 사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추경 규모도 거기에 걸맞게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고정현 기자가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 취소된 국회 상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안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큰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원영 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지연 SBS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확진자 763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가운데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분들 그리고 해남병원인가요? 대남병원인가요? 대남병원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각각 몇 명입니까? 네, 총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763명인데요.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 이렇게 많다 그동안 얘기해왔었는데 634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161명 늘었는데 매일 100명에서 지금 200명 사이를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천지교회는 오늘만 12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58명. 전체의 60%에 달하고요. 대남병원의 경우는 한 명이 늘어서 112명이 됐습니다. 14.7%고 이 둘을 합치면 70%가 넘는 75% 정도에 이릅니다. 75%. 네. 전체 확진자의 75%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가 이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심각 단계다라고 하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중심의 지역 전파는 이미 확인이 된 거고 네.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 그 가능성도 정부가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21일 날 그 30일로 환자 확진된 이후에 그다음에 저녁 때부터 해가지고 확진자가 전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3일 전 아침에도 회의 때 이제 심각 단계 격산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심각 단계로 격산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총 힘을 합쳐서 전력 대응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의 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그 시기, 네.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늦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전국의 확산 징후가 이미 3일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뭐 신천지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에서 뭐 폭증을 하였지만 거기 참석했던 전국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대응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정부의 대응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의료진을 잘 배치해서 환자를 치료를 잘할 수 있게 병원을 이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자를 지금 다른 병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일반적인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분리하고 의료 자원을 잘 분배해서 지금 남는 지역의 의료 인력을 급한 지역으로 보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일반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관리 체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된 방향으로는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최대한 경증 상태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증도에 맞는 진료 체계, 코로나19 환자들의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전까지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이 봉쇄 전략 아닙니까? 감염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런 봉쇄 전략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것 역시 병행해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하였던 해외 유입 차단,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의 봉쇄 정책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 그 규모는 크지만 일부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한 전파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대구 지역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고강도의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기적인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의 불안과 우려, 걱정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사실은 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 불안감 어떻게 하면은 불식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지. 지금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역망을 벗어난 곳에서 감염된 사람이 자신이 감염된지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사회생활하면서 감염시켜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 지금 잠복기를 지나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언제 환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게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병원들도 의사들한테도 같은 메시지를 줘서 아까 봤지만 일반 진료 환자와 그렇지 않은 지금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분리해서 환자들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좀 분리하는 그런 행정체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망한 사람이 7명. 네. 한정 기자? 네네. 7명이죠? 네네. 7명은 또 주로 대남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네, 대남병원 확진자가 대부분 정신병동에서 입원했던 환자였죠.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여러 명이 다인실을 사용을 했고 또 식당이나 휴게시설을 다 같이 사용해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정신질환뿐 아니라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총 7명 가운데 5명이 대남병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1번 환자 같은 경우는 그 20년 동안 대남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는 음압병원을 찾아서 병실을 찾아서 부산대병원으로 갔다가 2시간 만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어제 4번째, 6번째 사망자가 대남병원에서 또 나왔고 오늘 7번째 환자도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환자입니다. 대남병원 관련된 분들이 5명이다. 그리고 2명은 대남병원과 상관이 없는데 특히 3번째 사망하신 41살 경상북도 경주시에 계셨던 일단 연령대가 젊고 그래서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코로나19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41살 돌아가신 분 다른 지병이 원래 있었습니까? 자택 고혈압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택에서 숨지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현재는 정부에서 이게 코로나19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일단 돌아가신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고 상황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은 나왔는데 이분의 사망 원인을 과연 코로나19 때문인 건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인 건지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리게 됩니까? 이제 뭐 부검을 해서 사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심근염과 이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기저 질환이 없었다면은 이번 병으로 인해서 그런 급성 심근염과 급성 호흡기 부전 증후군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은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안감은 또 얼마나 크실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특별히 당부한 이야기가 있고요. 정부의 브리핑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야기까지 묶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전국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이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친 불안을 갖기보다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둘째, 기침, 인후통, 오한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로 먼저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셋째,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태로 모이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중대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맞추어 발병 위험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신천지 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확진자는 병원 격리, 음성이거나 증세가 없는 사람은 자가 격리에서 집중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되어 있고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신천지 교인과 관련돼 집중적으로 발생된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전파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그리고 통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2차, 3차, 4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자제와 자기 보호를 위한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시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도 오늘 4주 안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고 권영진 시장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최대 고비 기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번 일주일이 정말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에서도 이제 한 달 전에 그래프를 보면은 환자가 증가할 때 그래프가 지금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일주일 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형태로 가는지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은 거의 이렇게 치솟았어요. 네, 표가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지가 좀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지금 추세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잠복기에 있었던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많이 시켰고 그분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었고 지금 또 대단히 검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지역에 그러니까 하루에 네네. 5천 건 정도의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아까 네네. 밝혔습니다. 정부가. 네네. 그 검사하는 양에 따라서 지금 감염자, 확진자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늘어는 나되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늘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큰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안정세를 보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 갈수록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무증상 감염자, 그러니까 증상이 뭐 경미하지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 개개인이 다 조심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예방을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서 그 추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예.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 주셔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런데 교수님, 네. 갑자기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조금 전에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보면은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 가운데 감기 증상 보이시는 분들을 전수조사하겠다. 네네. 2주 동안 네. 검사하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2주 동안은 치료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내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구 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금 감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걱정을 좀 할 것 같은데 네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인데요. 지금은 이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를 전수 조사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증상 있는 분들 중에 감염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전수 조사를 해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들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의 이 발언이 조금 섣불렀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부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이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힘을 합치자, 그러한 취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의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힘을 다 합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그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같이 나눈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행사가 진행된 날에도 저희 중수본 브리핑에서는 현재의 상황은 비록 추가적인 확진자가 며칠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점은 다행일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은 국외의 상황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의 상황을 지켜볼 때 매우 예의주시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브리핑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 지난 13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같이 나눈 것이다라고 이렇게 김광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왔던 날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주변국들의 상황을 지켜볼 때 매우 예의주시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브리핑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희망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에서는 여전히 상황은 엄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김광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늘 오전 질문을 받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13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당일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묶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섣부르게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전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관련된 국내외의 동향과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부가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정말 고심이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방역도 중요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이 두 개의 숙제를 동시에 이행해 나가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들어봤는데 저 당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저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머지않아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제 와서 또 돌이켜보면 네. 물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엄연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대통령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국 제한이 안 돼 있어서 중국인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언제든 감염자가 급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르게 좀 너무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기에 좀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정부의 대응에 어떤 잘잘못을 평가하고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코로나19 퇴치, 이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네네. 물론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 빠르게 코로나19를 없애고 나서 그걸 다시 살릴 생각을 해야지 좀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둘 다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일단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 토끼 가운데 방역, 퇴치에 정부의 총력이 기울여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상황에서라고 한다면은 어떤 정부 대응의 잘잘못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텐데 그것은 일단 방역과 퇴치에 더 힘을 기울이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 분명하게 한번 따져 물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